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권유준입니다. 오늘은 외상성 혹은 선천성으로 엄지손가락이 없을 때 수술적 치료로 엄지손가락을 만드는 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5개의 손가락이 있는데요. 이 5개의 손가락의 기능이 손 전체에서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이 5개니까 각각 20%, 20%, 20%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엄지손가락이 50%, 두 번째가 20%, 나머지가 10%, 10%, 10%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엄지와 두 번째 손가락만 있어도 손 전체의 기능의 70%를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엄지손가락이 없다면 손 전체의 기능에서 50%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외상성 혹은 선천성으로 엄지손가락이 없는 환자분들께는 엄지손가락을 만들어주는 수술적 치료가 가장 좋은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엄지손가락을 만드는 재건술, 수술적 방법 5가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자가골 이식술 플러스 피판술입니다. 자가골 이식술이라는 것은 자신의 골반뼈를 채취해서 없는 엄지손가락에 이식을 하게 됩니다. 자가골을 엄지손가락에 이식한 다음에는 살을 덮어줘야 되는데요. 그 덮어주는 방법에서는 복부 피판술, 배에다가 손가락을 심어서 살을 덮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유리 피판술, 허벅지나 몸의 다른 부위에서 살을 이식을 해서 혈관과 신경을 연결해서 엄지손가락을 만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엄지손가락이 절단되었습니다.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 뼈가 없는 것에 대해서 골반뼈를 이식을 해서 뼈의 길이를 맞춰주고 복부 피판술, 배에다 심어서 연부 조직을 덮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수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고 수술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손톱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미용적으로 환자가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엄지의 인지화 수술입니다. 영어로는 인덱스 폴리시제이션 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선천성으로 엄지손가락이 없을 때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돌려서 엄지손가락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두 번째 손가락을 엄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엄지보다는 손가락이 작고 가늘 그런 미용적인 단점이 있고요. 손가락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손가락을 구부릴 때 엄지가 구부러지는 거기 때문에 소아에서는 훈련을 통해서 적응이 되지만 성인에게서는 훈련이 안 돼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방법으로서는 엄지손가락에 골 연장술이 있겠습니다. 수술 방법으로는 뼈의 끝에 하프핀이라고 하는 이 핀을 2개씩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뼈를 늘리고자 하는 그 부위에 뼈를 잘라준 상태에서 이 나사를 돌려서 늘리게 되는데 약 일주일간 멈췄다가 일주일째부터 하루에 0.5mm씩 나사를 돌려서 원하는 만큼 늘릴 수가 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뼈를 늘려서 손가락을 만들면 좋을 것 같지만 단점으로는 많은 합병증이 있고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늘리다 보면 핀 주위 감염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에는 연부 조직이나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이걸 늘리다 보면 뼈가 잘 안 생길 수도 있고 뼈가 늘어나더라도 연부 조직이 늘어나면서 손가락이 가늘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미용적으로 수술함만 못하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새로 만드는 5번째 방법으로서 족지 이전술이 있겠습니다. 족지 이전술이란 말은 영어로 toe to finger transfer라고 하는데 발가락을 떼서 엄지손가락에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엄지손가락이 없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발가락을 떼서 엄지손가락을 만들어주는 이런 수술 방법이 되는데요. 장점으로는 기능적, 미용적으로 가장 우수하겠습니다.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을 연결하게 되면 이 손가락이 움직일 수가 있고요. 발가락이 이식됨으로써 손톱 모양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서 미용적으로 가장 우수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족지 이전술은 비용이 비싸고 수술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족지 이전술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옆에 논문은 족지 이전술에 관한 제가 쓴 논문인데요. 장점으로는 첫 번째, 적절한 손가락 길이를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수질부입니다. 좋은 수질부란 것은 손가락에 있는 피부와 발가락에 있는 피부가 동일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훨씬 더 우수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용적, 기능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첫 번째, 공여부, 즉 발가락을 희생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발가락이 하나가 없을 때 걷거나 기능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술의 난이도가 높고 비용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